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25학년도 경희대학교 의학학계 생명과학 모의논술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의학학계 생명과학 논제 출제 계획에 대해 살펴보고 그리고 의학학계 생명과학 논제 채점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논제 2-1 그리고 논제 2-2에서 제공되는 각각의 제시문과 논제 그리고 예시 답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학계 생명과학 논제 출제 방향입니다. 논제 2-1에서는 사람의 유전 현상을 가계도를 통해서 이해하고 상염색체 유전과 그리고 성염색체 유전을 구분하여 해석하고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가계도에서 나타난 표현형을 분석하여 우월 관계에 따라서 유전자형을 올바르게 추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리의 법칙에 근거하여 태어날 자손에게 특정 유전 형질이 전달될 확률을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제 2-2에서는 두 가지 실험 사례의 관찰 결과를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 사례에서는 대장균의 장기간 배양 실험을 통해 대장균의 세대수와 한 세대 시간을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두 번째 실험에서는 각기 다른 생물종 4종의 개체군 상호작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학학계 생명과학 논제 채점 방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술 평가이기 때문에 정답을 단순히 적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근거를 기반으로 설득력 있게 논술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시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올바르게 활용하여 기술하는 것도 평가 기준에 포함하였습니다. 단순히 정답만 적거나 제시문 내용을 반복하는 형태의 답안은 따로 점수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논제 2-1에서 사용되는 제시문 가부터 다까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맨델의 유전의 법칙, 그 중에서도 분리의 법칙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나에서는 상염색체 유전, 그 중에서도 혈액형과 대립 유전자에 대한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시문 다에서는 성염색체 유전, 그 중에서도 성염색체의 유전 질환인 혈우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제 2-1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2-1 첫 번째 문제에서는 두 가족의 가계도를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이러한 가계도를 통해서 ABOC 혈액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6번의 여자와 그리고 10번의 남자가 결혼을 하였을 때 태어나게 될 아이가 어떠한 혈액형을 가지고 태어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O형으로 태어날 아이가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논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제 2-1 두 번째 문제에서는 유전병, 혈우병, 유전력을 가지고 있는 가족의 가계도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가계도 내에서 3번의 여자가 정상인 남자와 결혼하여서 태어나게 될 첫 번째 아이가 혈우병을 가지고 태어날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논제 2-1 문제에 대해서 예시 답안을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2-1 첫 번째 문제에서는 1과 2 사이에서 태어나는 O형의 자손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과 2의 유전형은 모두 대문자 I의 A승, 소문자 I임을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A형의 혈액형을 가진 6번 유전자의 유전자형이
대문자 i의 a승, 대문자 i의 a승일 확률은 3분의 1이고 대문자 i의 a승, 소문자 i일 확률은 3분의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과 8 사이에서 A형의 자손이 태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A의 유전자형은 대문자 I의 B승 그리고 소문자 I이고 8번의 유전자형은 대문자 I의 A승 그리고 대문자 I의 B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B형 혈액형을 가진 10번 남성이 유전자형이 대문자 I의 B승, 대문자 I의 B승일 확률은 2분의 1 또한 대문자 i의 비승, 소문자 i의 확률 또한 2분의 1임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과 10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O형일 확률은 6번 여자가 대문자 i의 A승, 소문자 i의 확률과 그리고 10번 남자가 대문자 i의 B승, 그리고 소문자 i의 확률의 곱,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O형의 아이가 태어날 확률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3분의 2, 2분의 1, 4분의 1의 곱식이 되므로 총 12분의 1의 확률로 O형의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논제 2-1 2번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정상인 1과 2 사이에서 혈우병을 가진 5번의 남자가 태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혈우병은 X 염색체를 통해서 열성으로 유전되는 반성 유전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번 여자가 보인자임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인 3번 여자는 어머니가 보인자이므로 자신이 보인자일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3번 여자가 정상인 남자와 결혼하여 태어난 첫째 아이가 혈우병일 확률은 3번 여자가 보인자일 확률 곱하기 보인자인 여자가 정상인 남자와 결혼하여 태어난 첫째 아이가 혈우병일 확률 4분의 1의 곱시 되므로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은 총 8분의 1의 확률로 혈우병의 자손이 태어난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논제 2-2에서 사용되는 제시문 라마입니다. 제시문 라에서는 세균의 분열과 그리고 세대, 진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시문 마에서는 개체군의 생장과 이에 따른 생장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바와 사에서는 개체군의 역할에 따른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으며 제시문 사에서는 개체군 사이에 다양한 상호작용이 존재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제 2-2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대장균을 이용하여 생물 진화에 관한 실험을 진행하였고요. 이러한 조건에서 대장균을 24시간 배양하였으며 배양 시료의 10분의 1을 동일한 배지로 계속 옮겨서 배양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료는 냉동 보관하였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30년 동안 가해에서 닭까지의 반복을 계속 반복하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555세대씩 총 76,650세대까지 이 대장균을 배양하였으며 유전체 염기설 분석 기술을 사용하여서 보관 중인 세대별 돌연변이 발생률을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실험에서 이 대장균이 하루에 몇 세대로 분열하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출현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적의 생장 조건일 때 대장균의 한 세대 시간이 30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된 한 세대의 시간 변화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를 라와 그리고 마의 제시문을 통해서 추론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문제의 예시 답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는 대장균을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배양을 하였으며 7만 6,650세대까지 배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대장균은 하루 24시간 동안 7세대 분열을 하였고 한 세대의 시간은 약 3.425, 429 시간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 생장 조건 내에서 30분의 한 세대의 대장균이 자라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 이 해당 나오는 시간은 3시간이 넘는 그런 한 세대에 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30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연장된 그런 세대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내용은 제시문에서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실험에서 외부의 돌연변 이원이 없이 최적의 배양 조건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영양분과 서식 공간의 부족이나 또는 노폐물의 증가 등의 환경 저항으로 이 생장이 느려져서 최적의 생장 조건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적 생장 세대 시간보다 상대적으로 긴 세대 시간을 보여준 것을 예측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논제 2-2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1번 표, 2번 표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표 1번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개체군 사이에서 보여주고 있는 단독 서식 환경에서 생물 종들의 개체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 2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혼합된 서식 환경 사이에서 생물 종들 간의 개체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표 2에서는 실질적인 개체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표를 바탕으로 그리고 제시문 마사를 바탕으로 하여서 생물종 A, C, D 개체군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작동하는지를 추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A, B, C 혼합의 개체 군집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개체 군집 내로 B 개체 군집이 새로 유입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근거를 논술하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A와 C, D 혼합 배양에서 개체군 사이의 크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해당 표를 위의 그래프로 모식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 개체수가 먼저 증가를 하게 되면은 A 개체수도 따라서 증가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뒤이어서 D의 개체수도 증가하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제공된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C의 개체수가 감소를 하면 A와 D의 개체수도 연이어서 시간차를 두고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피식과 포식 관계에서 개체군 사이에서 관찰되는 현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체수의 크기가 C가 가장 많고 그리고 A, D가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것을 살펴볼 수가 있으므로 이 A, C, D는 먹이사슬 관계로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C는 A에게 먹히고 A는 D에게 먹히는 그런 먹이사슬 관계임을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D가 최상위 포식자로서 A와 C를 모두 포식할 가능성도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 1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생물종 C와 D 개체군 사이에서 혼합 환경에서는 특별한 상호작용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므로 C는 A에게만 먹히고 그리고 A는 D에게만 먹히는 단일이 분리된 먹이사슬 구조임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A와 C, D 혼합군집 내로 생물종 B가 이입되는 경우 어떠한 변화가 관찰되는지를 유추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생물종 A와 B는 배타적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을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B 개체군이 새로 유입되는 경우 A는 경쟁 관계에서 밀려서 그 개체수가 점차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A 개체를 상위 포식자로 두고 있는 C 같은 경우에는 개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A가 감소하게 되면서 A의 상위 포식자인 D도 같이 먹이가 줄어들므로 연이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B는 C에 대해서 편리 공생 관계인 것을 테이블 2번, 표 2번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C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B 개체수는 더욱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A와 D는 더 감소하게 되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체군 사이에서 상관관계를 유추해서 개체군들이 혼합이 되었을 때 어떠한 상관관계가 일어나는지를 유추하고 논술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2025학년도 경희대학교 논술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본 논술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